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새로 오신 분들. 제 강의 처음 듣는 거죠? 네. 나머지는 들은 분들 혹시 계세요? 들은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일부러 안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왜 사세요? 네? 세 번째는 제가 만약에 마주 앉아가지고 계속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한 10번만 물어보면 짜증을 내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뻔해요.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름 대고, 또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이나 뭐 가족 이야기하고, 누구십니까? 그러면 고향 이야기하고, 그렇게 몇 번 얘기하다 보면 내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는 오늘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 전제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면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없을까요? 뭘 가까이. 두 번째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사람과 침팬지는 DNA 차이가 1.6밖에 차이 안 나요. 가장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 늑대는 1.8밖에 안 납니다. 사람과 침팬지가 가깝죠. 그런데 4년 뒤에 140개 단어를 가르쳤더니 4년 뒤에 드디어 말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여기 바로 세검정에 상명대학교 있죠. 어느 날 저녁에 어둑어둑한 무렵에 막걸리꾼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고철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 막걸리꾼 두 사람이 리어카로 이걸 실어다가 고물상에 21,500원을 받고 팔았어요. 떼돈 번 거예요. 지금요 리어카 하나 가득 신문지를 싣고 가면은 겨우 3,000원 받는 겁니다. 근데 이튿날 그 대학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 버리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천안 캠퍼스로 이전하려고 미리 갖다 놓은 미술대학교 조각과교에서 3,000만 원짜리 조각작품이었어요. 이튿날 대학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이 금방 찾았어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생겼어요. 고물상 주인이 등치가 크니까 매통하고 잘라놨어요. 이거 어떻게 처벌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네 번째는 묻겠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다는 분 있고 없다는 분 있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귀신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죠? 도깨비도 많았고 그 많던 귀신이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오염돼서 다 도망가고 있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 천장 한번 쳐다보실래요? 네, 저는 전기불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니까 이놈의 귀신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면 귀신이 사라지는데
아직도 아프리카 밀림지대, 사하라 사막, 인도 네팔, 필리핀 민다나오 그 밀림지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귀신, 도깨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어디예요? 정직불이 없는 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학이에요. 한마디로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인간학. 근데 인간학이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종교 철학, 문학, 예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죽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이런 학문이나 인문학이나 예술은 생길 필요가 없어요. 안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죽음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문학이 생기는데, 그러면 인문학이 뭐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파악해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명징하게 알아내야만 합니다. 내 존재 가치가. 자, 더군다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세상이 밝아요. 아, 꽃도 저렇게 예쁘구나. 공기도 이렇게 맑구나. 햇빛이 찬란하구나. 봄에 되니까 꽃망울이 터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혼자 걸어가면 이건 지식인이에요. 뭘 아는 거예요. 적어도 교양적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지성적 인물이 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이게 CEO고 지성인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명강사 과정을 이렇게 여기서 덕성을 쌓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명강의를 해서 그 영혼을, 그렇죠? 그 육신을 어디로,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역할, 이것이 명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소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을 어두운 곳에서 끌고 나오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밝아져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돼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 화두를 던졌고요. 다섯 번째 화두는요. 여러분 그 퍼시트 펭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펭귄들이 수천 마리가 바닷속에 천적들이 많기 때문에 뛰어들질 못하고 덤벙덤벙 이렇게 못 들어가고서 있다가 어느 용감한 펭귄이 맨 먼저 첨벙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가 군중심리 때문에 모두 그냥 우르르 쏟아져서 뛰어들어가죠. 이 맨 첫 번째 뛰어들어간 펭귄은 퍼시트 펭귄이라고 그러고요. 영어 관용어에서는 이렇게 굳어졌어요. 지도자, 혁명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용감한 펭귄일까요? 아니면 몸이 허약하고 병들어서 밀려갖고 굴러떨어졌을까요? 뭐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다 뻔한 거죠. 우리가 펭귄을 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감한 걸로 알았는데 연구를 했더니 허약하고 병든 펭귄이었어요. 모든 동물 짐승 세계에서는
나보다 허약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러면 전부 이런 꼴을 당해요. 오직 인류만이 나보다 병들고 고난받고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왜 위대해졌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죠. 지금 이 중에서요, 운동을 하고 그 앞에 계신 회장님 같은 경우 보니까 얼굴만 봐도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유능한 분을 아프리카 밀림집에 홀로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부레가 없으니까 물속에서 못 살죠. 날개가 없으니까 날아다닐 수 없죠. 그 다음에 독립발이 있으니까 남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 강한 이빨과 뿔이 없죠. 그 다음에 표범처럼 내달릴 수 없죠. 그죠? 어떻게 생존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거기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무슨 재주로 길러요? 사람이 이 아이를 낳으면 생육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다른 짐승은 금방 약할수록 바로 지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은 불가능해요. 기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책을 하면서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실제는 멸종 위기 중이에요. 근데 무엇에게 멸종당할 것 같아요? 무엇에게? 참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모기는 이제 암컷이 생존하려면 피를 빨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물의 피를 빨지 않습니까? 빠르면 그 안에서 그 침샘 속에서 그 균이, 그 동물의 균이 자란 거죠. 그 균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죠. 근데 모기를 잡아먹는 건, 모기 유충이나 이런 걸 잡아먹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이제 물고기들이죠. 근데 얘들은 얼마나 진화했는지 수채, 막 이런 그게 도저히 다른 벌레가 살 수 없는 곳에서 얘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자리가 모기를 잘 잡아먹는데 잠자리도 그런 악취가 나는 곳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기의 공격을 피할 방법은 환경이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환경이. 근데 환경이 좋아지려면요, 사람의 인품이, 품성이, 인격이 좋아지지 않으면 결코 자연 환경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덕목을 습득할 수 있는 교양적 인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워서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오늘 폰이 안 돼가 정말 죄송합니다. 강의 들으면 또 얘기 오고 여러분들이 자, 뜨거운 박수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꾸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작년 봄에 유엔기구에서 143개 국가만 조사를 했어요. 아주 열등한 국가들은 조사를 못하고.
그런데 한국이 1등할 줄 아세요?